내 딸이 지난 8년을 어떤 마음으로 버텼을까? 윤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친딸 규림이 무진의 가족에게 꽃뱀 취급까지 당하며 모진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보다 윤희를 더 무너지게 만든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규림에게 8살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아이가 무진과 규림을 다시 이어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서연의 뜻밖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엄마, 무진 오빠 걱정 안 해도 돼. 한규림이라는 여자한테 애도 있어. 뭐라고? 애가 있다고? 순간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홀로 8년이나 키워왔다는 사실. 엄마도 없이 그 긴 세월을 버텼을 규림을 생각하자 윤희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아이 아빠는 누구야? 결국 윤희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합니다. 8년 만에 딸 규림을 직접 만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확인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규림을 만나면서 윤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결의 친아버지가 바로 김무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던 윤희는 마침내 무진을 직접 찾아가는데요. 김무진 씨,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8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한결의 출생 비밀. 과연 윤희는 무진에게 어떤 말을 꺼내게 될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는 무진과 규림의 관계를 어떻게 뒤바꿔 놓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윤희는 무진의 집에서 나온 뒤에도 좀처럼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감히 김무진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남자라고 우리 규림이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죠. 8년 전에도 규림은 무진의 집안에서 꽃뱀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또 다른 딸 서연까지 무진을 좋아하고 있다니 윤희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온 윤희.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사람이 윤희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죠. 엄마, 나 이제 외출해도 돼? 외출은 무슨 외출이야? 무진 오빠 좀 만나고 오려고. 윤희의 얼굴이 곧바로 굳었습니다. 안 돼. 엄마. 서연은 답답하다는 듯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나 무진 오빠 20년도 넘게 좋아했어. 엄마도 알잖아. 이제 겨우 오빠도 나한테 마음 열어주려고 하는데 왜 엄마까지 이래? 하지만 윤희는 단호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김무진은 안 돼. 왜? 그 집안은 더더욱 안 되고.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윤희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던 여자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자기 집안에서 그 여자를 꽃뱀 취급하는데도 결국 헤어진 놈이라고.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내가 목을 매.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엄마, 혹시 무진 오빠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윤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죠.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지 마. 그 여자, 한규림이라는 여자 말이야. 자신의 큰딸 이름이 서연의 입에서 나오자 윤희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서연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죠. 그 여자애도 있어.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애가 있다고.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한규림이라는 여자한테 애가 있다고. 8살짜리 남자애가 있다더라.
순간 윤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8살.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8살이라고? 응.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마. 애까지 있는 여자인데 무진 오빠랑 다시 잘 될 일이 뭐가 있겠어. 서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윤희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8살짜리 아들. 규림에게 아이가 있었다.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윤희의 눈앞에 8년 전 규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진과 헤어진 뒤 홀로 모든 상처를 견뎌야 했던 딸. 혹시 그때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서연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윤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죠. 아니야.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 엄마 괜찮아? 됐어. 그리고 너 무진이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알아. 엄마, 나 좀 쉴 테니까 따라오지 마. 윤희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애써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밖에 있는 서연에게 울음소리를 들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규림아, 자신이 없는 곳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딸. 혼자 병원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엄마 손 한 번 잡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윤희 역시 아이를 낳아본 엄마였습니다. 그렇기에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딸은 그 모든 시간을 엄마 없이 견뎠습니다.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윤희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7년 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규림에게 전화가 걸려왔던 날. 엄마. 그날따라 규림의 목소리가 유난히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냥 엄마가 좀 보고 싶어서. 하지만 당시 윤희는 서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맹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규림아, 지금 서연이가 아파서 엄마가 갈 수가 없어. 너도 다 큰 어른인데 언제까지 엄마 찾을 거야. 그때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규림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알았어, 엄마. 그게 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는지. 그런데 이제야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때도 한결이 8살이라면 시기가 얼추 맞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규림은 아이를 키우다 너무 힘들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에게 기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규림아, 엄마가 미안해. 윤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하지만 한참을 울던 윤희의 머릿속에 갑자기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윤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깐만. 한결이 8살. 그리고 규림이 무진과 헤어진 것도 8년 전. 윤희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 아빠는 누구야? 만약 규림이 무진과 헤어진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은 것이라면 설명은 됩니다. 하지만 윤희가 아는 규림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규림은 무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모욕까지 견뎌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규림이 무진과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까? 윤희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무진. 하지만 윤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그렇다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한결이 무진의 아들이라면 왜 규림은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긴 걸까요? 무진은 알고 있는 걸까요? 무진의 가족은? 그리고 조금 전 자신이 찾아갔을 때 무진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윤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규림을 만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큰딸에게 혼자 견디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윤희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규림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수없이 했지만 막상 통화 버튼을 누르려니 손끝이 떨렸죠. 엄마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딸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고 아이를 낳고 8년 동안 혼자 키우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규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그런데 좀처럼 받지 않았죠. 안 받으려는 건가? 윤희가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규림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규림아.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규림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수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자신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엄마의 목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규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한테는 엄마라는 사람 없는데요.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규림아, 잘못 거셨어요. 규림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윤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 규림아, 제발 끊지 마. 규림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희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늦었지? 그 한마디에 규림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늦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필요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무진의 집안에서 꽃뱀이라는 모욕을 당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도, 뱃속에 한결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도, 아이를 낳던 날에도, 밤새 우는 갓난아이를 혼자 안고 있을 때도 규림은 수없이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규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끊을게요. 보고 싶어. 규림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이제 와서 왜요? 처음으로 규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하필 이제 와서 보고 싶다는 건데요? 윤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싫어요. 규림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윤희는 예상했다는 듯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카페로 갈게. 규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 엄마와 규림이 가끔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엄마가 평생 너를 기다리게 했잖아. 그 말에 규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가 기다릴게.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규림아, 미안해.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엄마가 정말 많이 늦었지. 윤희는 규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규림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약속한 카페에 윤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규림 역시 집에서 몇 번이나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느새 규림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선 규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규림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 윤희 앞에 나타날까요? 그리고 8년 만에 마주한 두 모녀 사이에서 한결의 친아버지에 대한 비밀까지 밝혀지게 될까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윤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규림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딸의 얼굴. 윤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림아. 하지만 규림은 아무 말 없이 윤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당장이라도 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윤희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지금의 규림에게는 모두 변명처럼 들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던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규림아, 엄마가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 규림이 말없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순간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정말이니? 규림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윤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마지막까지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런 큰일을 견뎠어?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는 것도 혼자였을 거 아니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엄마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혼자. 그만하세요. 규림이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손자는 잘 크니? 그 순간 규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우리 손자라뇨? 윤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결이는 할머니 같은 거 없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윤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규림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딸에게 엄마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한결의 할머니를 자처할 수 있을까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 한참 뒤 윤희가 다시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물어보자. 뭔데요? 한결이 아빠는 누구니?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오래 만났다던 그 남자. 순간 규림의 머릿속에 무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굳이 엄마에게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테니까요. 규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아이예요. 윤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8년 전 그렇게 사랑했다던 남자. 그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 자신의 딸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애 아빠는 어디 가고 내가 혼자 8년을 키워.
윤희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아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산 거야? 너 혼자 애 낳고 키우는 동안 도대체 뭘 했는데? 그 순간 규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친엄마처럼 왜 이러세요? 윤희가 얼어붙었습니다. 규림아, 제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그냥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규림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한결의 이야기도 해주고 싶었고,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러기에는 쌓인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규림은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규림아. 윤희가 불렀지만 규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윤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이 앉았던 빈자리를 바라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규림아. 그 시각 서연은 결국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무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엄마는 평생 내 마음 이해 못해. 서연은 무작정 집을 나섰지만 막상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진에게 연락했죠. 뒤늦게 서연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진은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야? 오빠까지 나한테 집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 일단 만나서 얘기해. 얼마 뒤 서연을 찾아낸 무진. 서연은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단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 못 만나. 오빠, 내가 나 때문에 가족하고 등지는 건 원하지 않아. 결국 무진은 직접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진의 차가 윤희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운명. 집안에서는 윤희가 여전히 규림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 아이예요. 윤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무진, 너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희가 눈물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문 앞에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무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김무진이 바로 규림이 8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남자이자 한결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에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연 윤희는 서연과 함께 서 있는 무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금 전 규림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죠. 8년 전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규림. 엄마도 없이 홀로 출산하고 그 어린아이를 8살이 될 때까지 혼자 키웠다는 사실. 그런데 자신의 또 다른 딸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무진이 인사를 건넸지만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죠. 그러다 문득 윤희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무진의 가족에게 꽃뱀 취급을 받았다는 규림. 그리고 조금 전 규림이 말했던 8년 전 자신이 오래 사랑했던 남자. 윤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이 남자는 아니겠지. 윤희는 확인이라도 하듯 무진에게 물었습니다. 김무진, 내 어머니, 너 그 꽃뱀이라는 여자 있잖아. 순간 무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내가 예전에 만났다는 그 여자 말이야. 윤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아이 있는 거 아니? 무진은 당황했습니다. 윤희가 한결의 존재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그 반응에 윤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무진은 순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 뒷조사라도 하신 겁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뒷조사? 윤희는 기가 막힌다는 듯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 왜 그래? 서연이 놀라 윤희의 팔을 붙잡았지만 윤희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무진을 향해 울면서 소리쳤죠. 내가 그 꽃뱀 엄마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무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서연 역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하지만 윤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혼자 버텼을 큰딸 생각뿐이었죠. 한규림이 내 딸이라고. 무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윤희의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규림이를 그렇게 혼자 뒀어? 잠깐만요, 어머니. 우리 규림이가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그렇게 8년을 살았는데 넌 도대체 어디 있었어? 그 순간 무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 8년, 한규림, 그리고 머릿속에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볼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쓰였던 아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낯설지 않았던 아이.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그 목소리.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 아니에요? 한결. 무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무진은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가...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무진을 노려봤습니다. 한결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결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몇 번이나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겨우 물었습니다. 한결이가 제 아들이라고요? 이번에는 윤희가 당황했습니다. 무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몰랐던 겁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너 몰랐어?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가 내 아들이라고?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결과 처음 만났던 날, 자신을 바라보던 아이의 눈빛, 괜히 챙겨주고 싶고 돌아서면 또 생각나던 이유, 아이가 웃으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아이가 상처받으면 가슴 한쪽이 아팠던 이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무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아들이어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사랑한다고 매달렸던 남자에게 언니의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무진이라는 사실까지. 하지만 지금 무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결뿐이었습니다. 무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화면을 잘못 눌렀죠. 마침내 한결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들리는 몇 초가 무진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무진은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들으니 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8년이나 모르고 살았던 자기 아들의 목소리. 결아.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무진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저씨. 그 두 글자가 이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응, 아저씨야. 당장 아빠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아,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지금요? 응. 무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저씨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만나서 말해줄게. 전화를 끊자마자 무진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김무진. 윤희가 불렀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 1분도 아까웠습니다. 8년이나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기다려, 한결아. 아빠가 갈게. 무진은 미친 듯이 규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규림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작은 아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결이었습니다. 아저씨. 한결이 무진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봤던 얼굴인데 오늘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을 닮은 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작은 몸. 내 아들이구나. 무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한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바라봤습니다. 결아. 네. 무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몰라서 미안했다는 말, 8년을 놓쳐서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결국 나온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진은 그대로 한결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한결아. 아이를 안은 무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아빠야.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빠야. 한결의 작은 몸이 굳었습니다. 무진은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눈물이 한결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저씨가. 한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짜 우리 아빠예요? 그 한마디에 무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몇 번이고 대답했습니다. 아빠야. 결아, 아빠야. 한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왔어요? 무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으니까요. 미안해. 무진은 한결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몰랐어. 한결이가 있는 줄 아빠가 정말 몰랐어. 무진은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리고 한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안 도망갈게. 한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혼자 안 둘 거야. 진짜요? 응.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가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한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결도 조심스럽게 무진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손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두 팔로 무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무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포옹 하나에 놓쳐버린 8년이 모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결아, 누구랑? 규림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눈앞에는 한결을 끌어안고 있는 무진이 있었습니다. 무진의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결 역시 울고 있었죠. 규림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알았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겨왔던 진실, 무진에게만큼은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던 비밀이 결국 밝혀진 겁니다. 규림아, 무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규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진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숨겼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울면서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 규림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진 역시 아팠다는 것을,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이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무진도 지난 8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미안해. 규림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의 손을 잡은 채 규림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됐어. 무진 씨,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들을게.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아. 무진은 한결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나한테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 규림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런 규림을 바라보던 무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약속할게. 규림이 눈물 젖은 얼굴로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안 놓쳐. 무진은 규림과 한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8년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 그리고 한결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같이 견딜 거야. 무진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결이도. 그리고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규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너무 멀리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홀로 아이를 지켰고 아빠는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았고 한결은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사람은 마침내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진의 집안도, 윤희도, 그리고 무진을 20년 넘게 바라본 서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결의 존재가 밝혀진 순간부터 더 거센 갈등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무진이 먼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한결의 작은 손을 잡은 순간 무진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혼자 두지 않을게. 한결은 아무 말 없이 무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규림은 결국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 동안 그토록 바라면서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모습, 자신과 한결, 그리고 무진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결국 8년 만에 자신의 아들이 한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무진. 한결아, 내가 아빠야. 그토록 기다렸던 아빠의 품에 안긴 한결과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규림. 하지만 세 사람이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한결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무진의 가족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20년 넘게 무진만 바라보다 이제야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서연은 언니 규림과 무진 사이에 한결까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무진이 가족의 반대를 이겨내고 규림과 한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무진, 규림, 한결 세 사람이 결국 진짜 한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세 사람의 재결합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한가족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